거기 윤선도 할 자리였죠. 윤선도 131쪽입니다. 윤선도 한번 보시죠. 네 버디. 자, 네 버디. 131쪽. 자, 이제 진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네 벗이 몇이나 하니. 네 벗이 요즘은 네 벗이 몇 사람인가 하니. 아시겠죠? 몇 사람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그러니까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죠. 동산에 달 오른.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적으세요. 수석, 송죽, 달 5가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후가 거예요. 밑에 달 나왔잖아요. 동산에 달이 오르니까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반갑고야는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여러분 구어는 대충 이렇게 대충 비스무리하게 맞추면 돼요. 뭐 이게 완전한 외국어는 아니니까. 이 5개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할.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더해서 뭐 하겠느냐. 이 5이 나에게 진짜 것이다. 자,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되겠죠? 구름빛이 좋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좋다 하면 굿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옛날 말에서 좋다는 굿도 되지만 클린이 영어로 클린. 깨끗하다는 뜻이 좋다는 뜻. 굿의 뜻이 아닙니다. 구름빛이 깨끗하나 검기를 자로하는. 이 자로는 자주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로라는 말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제가 이게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자로 딱 쳐놓고 이거의 뜻이 무언가 이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 이번에도 한번 자로는 뭐다? 자주. 공전에 되는데 자로. 네, 그러니까 그 자로도 있고. 이게 또 아재 개그를 잡으세요. 맞아요. 자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자로 꼭 알았어요. 자주예요. 바람소리 맑다나 그칠 적이 한오매나. 그칠 적이 하다는 건 많다는 뜻이에요. 그칠 적이 많기도 많구나.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그러니까 물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 뉘라는 거는 뭔만은 순간이라는 뜻이, 뭔만은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물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면서도 물은 어때요? 여러분 물 알죠?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고친. 뭐 이게 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피면서 쉽게 떨어지고, 푸른 어이하여. 왜? 어째서? 푸르는 듯 누르나니. 푸른 듯 누르다는 거죠. 아마도 변티 안 할 것은 바위뿐인가. 여러분 바위는 안 변하죠. 유치원의 시 중에 그 바위란 시 아세요?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이런 유치원의 바위도 나오거든요. 세상에 어떤 거에서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써놓은 유치원의 시 바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있어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그러니까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꽃잎이 지거늘. 대충 맞추면 되겠죠? 소라 너난 어째서 눈서리를 몰아난다. 눈서리를 모르느냐? 몰아난다는요. 모르느냐? 이렇게 써요. 모르느냐? 구천에 불이 고단 줄을. 불이는 뿌리, 나무 뿌리. 고든 것을. 줄은 것을이에요. 구천에 뿌리가 고든 것을 근로하여 아는. 근로는 뭐냐? 그것으로. 요즘 말은 그것으로 해서 아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 천자는 샘천자예요. 샘천자. 그 구천가 아주 많은 그런 곳에 뿌리가 이 뿌리들 소나무든 뭐든 뿌리들이 이렇게 막 뻗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현에도 지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곧기는 아니잖아요. 곧기는 요즘 말 곧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곧기는 위는 누구를 썼어요. 누구를 시키면은 시켰으며 누구를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죠. 비었느냐. 속은 왜 비었느냐. 대나무 알잖아. 속이 비었잖아요. 더럽고 사시에 푸르니. 항상 푸르니 그를 교화하노라. 교화는 뭐겠어요? 요즘 말에 좋아하겠죠. 옛날에는 좋다라고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옛날에 좋다라고 했어요. 좋다가 아니라
벼럭코가 저렇게라는 뜻이에요? 어디요? 벼럭코 사시에 더럽다. 아 더럽고는 뭐 저렇게라는 네, 뭐 그런 정도 뜻이 되겠죠. 더럽고는 저렇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푸른 것이니까 그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더럽고라는 건 이제 디귿이 지읒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넘겨보시면 하나 더 남았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해석되죠.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이 너만 하니는 너만한 것이라고 써봤어요. 너만한 것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벗은 벗이죠. 친구 벗할 때 벗 알죠? 내 벗인가 하노라. 뭐 이런 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5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윤선대 5가는 지금 달이 있고 이 달이라는 게 달은 하늘에 있잖아요. 네. 달은 하늘에 있고 요 밑에 이제 땅에 가면 뭐 이게 지상이라고 쓰면 요 지상에 이제 당연히 물도 있고 바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과 바위와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을 때 차이점은 얘네들은 무생물이죠. 네. 물과 바위는 무생물이잖아요. 얘네들은 생물이고. 네. 생물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달이라는 게 천이잖아요. 천이고 이 물과 바위는 지예요. 지. 여기서 소나무, 대나무를 썼지만 얘네들은 사람이죠. 왜냐면 사람이 인격을 나타낼 때 아까 오상고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 맞나요? 사군자 생각도 사군자. 매난 국죽이 사군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념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천지인을 이야기해요. 천지. 우리가 여러분 그 모음 공부할 때 보셨지만 천 태양이죠. 그다음에 지가 땅이죠. 인이 사람이죠. 모음이 이거 갖고 만든 거예요. 천지인 맞나요? 네. 모음이 천지인의 원리라니까. 이거 여기다 이면 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어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우가 되고 맞잖아요. 이게 천지인의 원리를 가지고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천지인의 원리를 이야기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넘어갔고요. 매화사를 통해 본 탈이념적 경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매화 이야기죠. 안민영. 거기 3번 안민영이에요. 매화사 한번 보겠습니다. 매영이 부딪힌 창에. 매영은 매화나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영자예요. 매화나무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자, 그 다음에 옥인이에요. 옥인. 이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옥인. 이 옥인은 미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과 같은 여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금차인데요. 이게 비녀차자예요. 이 글자 잘 모르셨어요. 비녀차. 금비녀를 비껴 신죠. 그러니까 금비녀를 이렇게 비껴 있다. 비녀 이게 뭐죠? 꽂을 때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는 경우 있죠. 비녀 꼽을 때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매화나무 그림자가 부딪힌 창에 아름다운 여인의 금비녀를 비껴 있구나. 33 백발홍은 이 백발홍은 흰 털이잖아요. 늙은이잖아요. 검은고와 놀이로다. 그러니까 검은고와 이제 논다는 거예요. 왜 근데 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윽고 잔 들어는 들어예요. 권할얄 제 다리 또한 오르더라. 그러니까 그 권하려고 할 때 이윽고 잔을 들어서 권하려고 할 때 다리 또한 오르더라. 이해가죠? 자 밑에 보세요. 매영 매화 그림자, 그다음에 옥인 금찬 아름다운 여인의 금비녀. 아까 다 설명했어요. 비겨신전은 비껴 있구나. 자 오른쪽 보세요. 2삼 백발홍. 둘셋의 백발노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배화사는 안민영이 스승 박효간의 거처에서 가객 기념. 이 가객은 제가 설명을 몇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사람들은 가수, 가객하고 가단이 있어요. 이게 고전에서 나오는 건데 가수를 가객이라고 했고요. 이거 요즘 말로 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뭐 윤도현 밴드, 뭐 삐삐 밴드 이런 가단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호남 가단, 영남 가단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단이 몇 개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건데 이 가객과 가수죠. 기녀들과 연애를 즐길 때 매화 분재에 꽃이 피어 창작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연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2삼 백발홍이라는 거예요.
둘 셋에 108.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네온 사인이 박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매화를 이렇게 달빛에 비친 매화를 가지고 감상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요즘은 막 겔라가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뭐 이렇게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뭐 놀 게 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매화 그 달뜬 거 하나 가지고 막 노래 짓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서 대단한 상상력. 아유. 그러니까 이 창이 이렇게 있으면 창에 이제 달빛이 쫙 비칠 때 그 이제 매화가 있으면 매화의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뜨겠죠. 자기가 그림자 못 그리겠지만 그런 걸 보고 막 서로 막 시도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물질 문명이 풍부하진 않지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점에서 봐도 그렇죠. 하여튼 넘어갈게요. 어리고 성근 매화. 어리고 성근은 사이가 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성글다는 것은 드문드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리고 사이 같은 매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믿는다는 거 알죠? 빌리브. 너를 믿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공부할 때는요 요즘 말로 바꿔놓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기약 밑줄 쫙 쳐놓고 써서요. 눈 속에 핀다는 약속. 눈 속에 핀다는 약속을 눈기약이라고 쓴 거예요. 어렵지 않죠? 눈 속에 핀다는 약속, 능히 지켜. 능히 지켜겠죠, 이말로. 그래서 뜻을 맞추면 돼요. 능히 지켜서 두세송이 피었구나. 두세송이가 피었어. 그런데 이게 촛불촉자인데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자, 암향부동하더라. 암향부동. 이거 한자 읽을 수 있겠죠? 암향부동은 뭐냐면 이게 암자는 어두울 암자고요. 향기 암자고요. 뜰 부자예요. 이 부동이니까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뜰 부자에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화가 향기가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멋있죠. 매화 향기가 그 향기는 별로 안 나는데 그 매화마을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저기 전라남도 이런 데 가보면 매화마을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정말 멋있어요. 4월달 이럴 때 되면 그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양부동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무슨 자리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촛불 촉자. 이 촛불 촉자거든요. 촛불 촉자.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게 촛불인 줄 알았어요. 이게 촉이라는 게. 떨어지는. 촛농? 촛농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촉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래서 아는 만큼 배워야 된다니까. 횃불. 그 고어에서 이렇게 그 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횃불 이런 의미로 되게 많이 써요. 횃불 같은 거.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이백의 춘야 도리원서라는 게 있거든요. 봄밤에 이제 복숭아하고 오약꽃 피는 정원에 보면 고인 병촉이 아니고 양위야. 제가 한자까지는 안 쓸게 이게 너무 기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고인 병촉이 아니고 양위야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 촛불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노는 것은 그 뜻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병촉이 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촛불 부여잡고 논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횃불을 부여잡고 놀았다는 거. 이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네온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령이라는 중국의 이제 유명한 장군은 밤에 갈 때 그 부하들한테 횃불을 이렇게 하고 횃불을 하고 이렇게 자기 따라오게 만들어요. 횃불을 하고. 근데 이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촉자가 횃불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품마다 이게 모든 게 횃불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것은 1번은 이렇게 알았어요. 1번은 횃불이고 2번이 횃불.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게 촛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횃불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촉이 횃불이라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촛불을 부여잡고 놀아요. 촛불 부여잡고 놀면 꺼지 않거든. 그
금방 꺼지지. 횃불을 의미하는 그 촉이 그럼 촛불도 되고 그렇죠. 촛도 되고 횃불도 되고 네, 다 되는 다 거죠. 되는 거네. 그렇죠. 다 되는데 그거는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촛불을 부여잡고 논다는 게 아니라 밤에 촛불을 부여잡고 촛불시 뭐 해도 그런 게 아니라 횃불을 부여잡고 가면 그렇게 멋있대요. 그렇지가.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촛불은 아닌데 이게 횃불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촛불을 부여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양 부동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매화 향기가 그 아주 막 떠다닌다는 거죠 밤에. 그게 그렇죠. 그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 여기 빙자옥지래요. 좀 한자 빙자옥지. 얼음 빙자의 자태 자자의 옥옥자의 바탕 필자거든요. 이게 매화의 다른 이름이에요. 빙자옥지. 눈 속에 너희구나. 가만히 암향 이거 향기를 놓아서 황혼월 황혼되는 달을 기약하니. 그러니까 황혼달을 기약한다는 거니까 저녁달을 기약한다는 거겠죠. 아마도 이거 한자 읽어보세요. 아치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고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고절이 높은 절개죠. 그럼 아치는 뭘까요? 아치? 아치의 뜻이 뭘까요? 아담 우아한 풍치. 우아한 풍치. 이걸 아치라고. 우아한 아자에 풍치한 풍치가 뭔지 알죠? 풍광 같은 거.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아한 그 풍치와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야, 이 매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사수 보세요. 눈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렇게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요즘은 할 게 많아서 이렇게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참 이거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게. 약간 김시습의 그 예. 시랑 비슷한 거. 뭐 비슷비슷하겠죠. 다 연결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수를 보면 눈으로 기약더니 내 과연 푸였구나. 아주 이제 눈으로 이제 기약을 했다는 거죠. 언제 필 것을 기약을 했더니 뭐 이런 뜻이겠죠. 내가 이제 피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황혼의 달이 오니 그림자도 성기거다. 그러니까 황혼의 달이 뜨니까 그림자도 아까 띄엄띄엄 있다라고 그래서 성기다. 기억나시죠? 성기는데 청향 맑은 향기가 잔에 떴으니 취하고 놀려하노라. 이 표현이 너무 멋있죠? 청량은 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죠. 맑은 향기가 보세요. 눈으로 기약을 했는데 폈어, 매화가. 근데 황혼에 달이 떴어요. 그림자도 송글송글해. 근데 맑은 향기가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매화가 향기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화의 맑은 향기가 잔에 떴다는 거죠. 이 표현 멋있지 않나요? 취하고 놀려 하노라. 해석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황혼에 돋는 달이 너와 기약 두었느냐. 황혼에 또 떠오르는 달이 너와 기약을 두었느냐. 그 다음 뭡니까? 합리의 자단꽃이 이게 나왔어요. 이게 쪽문 알죠? 쪽문 합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리는 안 리자야. 안. 그러니까 쪽문 안이라는 뜻이에요. 쪽문 안에 자든 꽃이 그 쪽문 안에 이제 있던 꽃이 향기를 놓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향기를 막 뿌린다는 거겠죠. 내 어찌 매월 이 벗대는 줄 몰랐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시습의 또 다른 호가 김시습의 또 다른 호 중에 뭐가 있어요? 매월 땅 있죠. 매월 땅이라고 있지 않나요? 몰라요? 김시습의 매월 땅도 있어요. 이게 그 최세옹도 있고요. 세상을 등지는 늙은이. 김시습이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 호를 이렇게 써요. 세상을 등진 늙은이다. 최세옹이라는 것도 있고요. 매월당, 매화와 달이잖아. 매화와 달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김시습. 그래서 김시습의 시를 보면 매화와 달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고소설론과 작가의 공부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내 어찌 매화와 달이 벗이 되는 줄을 몰랐던 거 하노라. 매화와 달은 지금도 참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매화와 달이.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6수, 7수, 8수 대단하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힌.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힌다는 건 산에 있는 창에 찬 기운 새어들어. 찬 기운이 여러분 겨울에는 창문 닫아놔도 막 그 나오지 않나요? 기운이? 그 생각하면 돼요. 잔한 매화를 이거 침노입니다. 침노 한자. 침범이라는 뜻이에요. 침노라는 거. 침범하니. 침노는 침범이에요. 침범하니 아무리 어루려 하인들, 그러니까 얼게 하려고 한들, 어루려 하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얼게 하려고 한들. 봄 뜻이야 앗을 쏘냐. 그러니까 봄 뜻이야 알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빼앗을 쏘냐. 봄의 뜻이야 빼앗을 것이냐. 이런 뜻이겠죠. 봄의 뜻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봄의 뜻을 알겠느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속뜻은. 앗을 쏘냐는 앗을 쏘냐. 앗다. 빼앗다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빼앗겠느냐. 근데 이 말은 봄의 뜻 기운을 알 수 없다. 봄에 물리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봐요. 지금 여기 몇 수까지 갔죠? 8수까지 갔잖아요. 근데 1에서, 자, 보세요. 지금 1에서 6수는 어떤 매화를 가지냐? 방 안에 핀 매화. 매화는 매화인데, 뜰에 핀 매화가 아니라 방 안에 핀 매화. 방 안에 핀 방안에서 보는 그렇죠. 방에서 보는 거 매화 감상하면서 시를 6편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매화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놀거리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 뭐 옛날 사람 스크린 골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화만 보고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작품을. 그렇죠? 요즘에 관점 있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커다란 놀이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7수, 8수 나온 거 한번 읽어보면 설명드릴게요. 저 건너 나부산, 이게 나부산이에요. 나부산에 이게 중국에 있는 산이래요. 나부산이. 저 건너 나부산에 눈 속에 검어 우뚝 울퉁불퉁 광대 등걸, 이게 이제 나무 등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화나무의 나무 등걸. 매화나무 이 나무에 이렇게 좀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그 등걸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등걸아. 내 무삼 힘으로, 무슨 힘으로 가지 도처, 가지가 달려서 꽃조차 저리 피었느냐. 꽃조차 저리 피었느냐. 이해가시죠? 꽃조차 피었느냐.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 썩은 배는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은 남았을 망정. 남았을 망정. 봄 뜻을 배가 그 타는 배죠? 예, 아니 여기 이제 네. 뒤가 나와서 설명드릴게요. 배가 나무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라고 그 타는 배가 아니라 나무 가운데 볼록한 부분 뒤에 나오니까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 봄 뜻을 어이하리요. 자, 오른쪽 보세요. 침노하니는 침범하니죠. 이런 어루려한들 얼게하려한들 앗을 쏘냐 다 했죠. 나부산 나오죠. 광동성에 있는 산이라고. 그 다음에 광대 등걸 거칠고 흉하게 생긴 나무 등걸. 썩은 배 이거 나왔죠? 썩은 배는 그 밑줄 쳐놓으세요. 나무 가운데 볼록한 부분. 그 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그걸 이야기해요. 볼록. 예, 나무가 이렇게 보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각의 숨은 꽃이. 동각. 찾으셨죠? 동쪽에 있는 각. 동각의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화인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척촉은 뭐냐면 철쭉이에요. 철쭉을 한자로 척촉이라고 했어요. 척촉. 그 다음에 두견화는 진달래가 알죠? 왜 진달래를 두견화라고 하냐면 두견새가 울 때 피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두견주 들어봤어요? 두견주? 진달래로 담은 술이 두견주에 실제로 있고요. 두견새가 되게 슬프게 울잖아요. 두견새가. 그렇죠? 하여튼 동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이 눈이언을 하늘과 땅의 눈이건을 제 어찌 감히 피겠느냐. 알겠다. 백설 양추는 흰 눈과 따뜻한 봄은 매화 밖에 밖이라고 하죠. 매화 밖에. 니는 누가라고 써요. 누가. 이시리는 있겠느냐. 이시리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시라 하면 있지만은 제구태야. 황진리의 시조에 나오거든요. 이시다라는 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겠다. 백설 양추는 매화 밖에 그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철쭉인가 진달래인가 하늘과 땅. 백설 양추 뭐라고 써요? 눈 속에 봄 뜻이라고 나왔죠. 양춘이라는 거는요. 따뜻할 양자의 봄추자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이제 시가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130쪽은 4개 벗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4개가 뭐였죠? 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였고요. 맞죠? 그 다음에 131쪽 5호가는 뭐였어요? 수석, 송죽, 달. 그 이야기였어요. 맞죠? 그런 이야기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132쪽에 매화사는 이 안민영의 매화사 있는데 무려 몇 편이 나왔어요? 8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1편에서 6편까지는 방안에 핀 매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건너 뭐 나부산 이건 나는 외부에 있는 매화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죠?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에서 8은 외부에 핀 매화 이렇게 좀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1에서 6은 방 안에 핀 매화고 7에서 8은 외부의 매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매화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쓰라면 쓸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관찰력이. 요즘은 매화 가지고 뭐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먹고 놀면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놀라 비싸게. 근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 상상력,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게 이런 생각 안 하면서 TV가 있잖아요. 오히려 상상력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막 그 라디오가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막 드라마 이렇게 막 어쩌고 하면 내가 상상을 하는데 영화로 나와버리니까 상상할 그런 겨를이 없대요. 오히려. 사람이 사고를 하도 예. 이념, 뭐 사상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 게 전기가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보세요. 우리 책도 잘 안 읽죠. 지하철 한번 타봐요. 내 지금 책 읽는 사람 100명 중에 한 2-3명? 다 저도 요즘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스마트폰만. 2-3명. 네, 그렇죠. 거기 들어가시지. 대단하신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책 보는 게. 왜냐하면 요즘은 뭐 다 나오니까 이 핸드폰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해에 대한 백과사전적 관심. 나오죠? 다양하게 꽃이 예쁜 꽃들이 아무리 많아도 옛 추억에 담긴 꽃이 지금은 이제 그것이 그리움의 꽃이 된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화해 원예 이런 말 들어보셔서 화해 그 꽃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건데 여기는 그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백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넘겨보세요. 136쪽에 보면 이제 뭐 그 귤수 이제 귤수 이제 귤과 관련된 귤수 나무의 나무 귤수의 귤수 나무 숫자 5번 있죠. 5번 귤수 강의 안에 귤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은 이 지자 이게 뭐냐면 탱자 지자예요. 탱자지 탱자 알죠? 탱자. 여러분 혹시 귤화 위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귤화 위지라는 나중에 그 한자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귤화 위지라는 말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귤이란 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탱자는 떨죠. 탱자.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도 뭐 시대라든가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잘못 만나면 별 볼 일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뜻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지만 이 속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귤화 위지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것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쭉 보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136쪽만 볼게요. 그 위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136쪽에 강의안의 귤수 있죠? 그거는 볼게요. 고려 때 이일로가 말하기를 하셨어요. 이건 뭐 우리말로 된 거니까 쭉 읽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걸문을 나와 궁중의 하원에 이르니 높이가 한길 이나되는 귤나무 이게 귤자예요. 열매가 많은 걸 봤다. 정원사에게 물으니 남쪽에서 비친 것입니다. 아침마다 소금물로 뿌리를 기름지게 하니 무성해졌습니다. 소금물로 초목은 지각이 없는 사물이다. 느낌이 없다는 거죠. 물을 주고 키우는 힘만으로도 됐는데 자 그다음 밑줄 쓰세요. 이게 여기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하물며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요. 여기 밑줄 쫙 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키우는 힘만으로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초목은 지각이 없는데 임금이 사람을 쓸 때 멀고 가깝고 소원하고 떨어져 있고 친한 것을 따지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녹봉 그러니까 요즘 말로 월급에 월급 녹봉이라는 게 월급과 벼슬로 기른다면 어찌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귤과 관련된 시 12수를 지었다 하였다. 옛날 사람 대단하죠. 이 사람 귤과 관련된 시를 12편 썼다는 거. 여러분 귤 가지고 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12편 쓸 수 있어요? 이게 한 편도 쓰기 힘들걸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이게 이제 지자입니다. 지자, 탱자 지자라고 그랬어요. 신경준이 한자, 신경준. 한번 볼까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귤화위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귤화위지. 그래서 그러나 탱자야 귤은 본래 같은 종이 아니다. 귤의 성질이 남쪽에는 맞고 북쪽에는 맞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귤이 남쪽에 귤은 지금도 제주도 쪽에서 자라지 뭐 저기 뭡니까 강원도나 그 위는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제주도가 남쪽이니까. 그래서 북쪽에 옮기면 자꾸 나약해지고 못나게 돼서 탱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 진짜로 변해서 탱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탱자를 남쪽에 옮기면 귤로 변할 수가 있는가? 강남에는 귤과 탱자가 모두 있으니 증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증명하고 탱자의 꽃은 볼만하지 않고 가시는 날카로워서 여러분 탱자 혹시 시골에 사신 분 아시죠? 탱자라고 우리 집 보셨죠? 울타리 네 있었죠. 되게 떨죠 탱자가. 그거 옳죠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기다 가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 버린다는 거. 그러나 울타리나 담장 밖에 두면 도둑을 막을 수 있어. 그러겠죠. 찔리니까. 자 그다음 밑줄 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포인트 밑줄. 천하에 쓰지 못하는 물건이란 없는 것이다. 이게 결국 뭐냐? 거기다 밑줄 치고 쓰세요. 탱자도 소중하다. 우리가 볼 때 탱자가 소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말은 원래 누구에서 나온 말이냐? 이게 이제 좀 여기 책에 안 나온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책 나온 이야기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장자의 이야기예요. 장자에서 나온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장자, 노자 장자. 이 장자가 되게 이야기로 돼 있어 재밌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요. 전 노자는 읽으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장자는 꼭 읽어보세요. 그 소요유편부터 쭉 나오는데 무슨 장 이야기가 어린이 책으로? 어린 책으로 읽으셔도 돼요. 아닌데 그걸 이거 아니 대학생이시니까 어린 책은 좀 그렇고 조금 좀 이렇게 성인들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원문 말고 우리말 되는데 이제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에 보면 어떤 나무가 뭐 포인트만 이야기해줄게요. 한 5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500년이 넘었어. 그러면 나무가 생각해보세요. 곧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사람들이 뭐 가구를 하든 뭡니까 뭐 하여튼 다 패가버리겠죠. 나무가 이렇게 곧게 돼 있으면 이걸 가구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가 500년이 됐어. 근데 막 500년이 되니까 하여튼 내 그림 못 그리 울퉁불퉁 막 스크루버 같이 생긴 거야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제 그곳에 어떤 그 사람이 가서 그 밑에 잠을 자요. 장자에 이런 얘기 나와요. 잠을 자니까 이 나무의 신이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왜 500년이 넘게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굳은 나무에 있으면 다 사람들이 다 베어가 버렸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내 이런 성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곧게 자라지 못하는 성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란 없는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라. 요즘에도 보면 보세요. 병 뚜껑 가지고도 막 작품 만들고 뭐 그러지 않나요? 낙엽 가지고 도배도 하고 그래요. 요즘 도배지예요. 그 낙엽 단풍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도배를 만들고 그게 그렇게 인기돼요. 우리 동네 미술하시는 분은 빨래판으로 네.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 많이 만들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에서 나온다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두라이지라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경제는 무명은 여기 무자가요. 없을 무자와 똑같은 무자예요. 이 글자를 뭐 그전도 모르겠는데 이게 없을 무자 같습니다. 그 약자예요.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약자라기보다는 이 글자를 또 다르게 이렇게 써요. 뭐 약자는 무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요거 약자는 이렇게 써요. 진짜. 이 무는 그냥 또 다른 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을 무자. 아시겠죠? 하여튼 무명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명.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무명이라는 말은 원래 노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장 사상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박사 논문 쓰려고. 이 무명은 이름이 없다는 건데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자 도덕경 제일 앞에 보면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도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막 쉽게 말하면 떠보면 또 출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막상 출세를 했는데 문제가 되고 막 사람들에게 그 희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또 갑자기 막
사람들이 안 봐주고 죽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자 보세요. 정원의 꽃에는 이름이 없는 것도 많다. 사물이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므로 꽃에 아직 이름이 없으면 이게 보면 어떻게 뭐 생각나요? 김준수의 꽃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그래서 공부를 하면 재밌는 거예요. 몸짓 뭐 그럴 수도 있죠. 필 봤을 수도 있죠. 내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뭐 눈빛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썼잖아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사람은 사물에 있어서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니 사랑하는 것은 이름 바깥에 있다.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옷을 좋아해도 야 이게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그 뭡니까 할미꽃이 있어요. 장미를 만약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할미꽃이라고 불러. 장미가 있는데 장미를 할미꽃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장미 향기가 안 나나요? 장미를 할미꽃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다고 장미 향기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무슨 말 알겠죠? 먹는 걸 좋아하지만 음식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옷을 좋아해도 어찌 옷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맛있는 회나 구운 생선이 있다면 먹고 배부르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인구에 이게 되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인구에 회자된다. 인구에 회자된다는 게 이 날고기 회자 이게 구운 고기 작자거든요. 이 회자라는 게 들어봤어요. 인구 회자된다. 사람의 입에 오를 내린다는 뜻인데 이게 날고기 회자에 구운 고기 자자인데 보세요. 이게 달월자가 고기 육자거든요. 다리 고기들이 모여 있어. 이 날고기들 회 뜨면 어때요? 딱 이렇게 모아놨죠. 해를 뜨면 그 날고기 회자고요. 위 고기 밑에 불표 잘 있겠죠. 그래서 회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날고기와 구운 고기를 좋아합니다. 인구에 회자된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 회나 구운 생선이 나와서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회나 구운 생선이 있다면 당연히 먹고, 그러니까 회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할미꽃이라고 했다고 해서 안 먹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저 먹고 배부를 뿐이니 어느 물고기인지 모르는 것을 근심하게 되는 거. 내가 여러분 회를 먹을 때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알고 먹어야지. 알고 먹어. 이게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알고 먹어야 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여튼 맛있으면 먹는 거지 자주가. 그 이야기예요. 따뜻하면 어느 짐승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걸 근심하겠느냐. 내가 꽃에 있어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무명이라는 게, 이름 없음이라는 게 굳이 우리가 이름을 안 붙여도 그것을 느끼면 안다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옛날에 막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써놓은 겁니다. 그 정도가 넘어갈게요. 이런 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원문화 형성 거기 볼게요. 이게 이제 장혼의 평생지라고 나왔죠. 평생지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빨리 보고 그다음에 맞춤법 들어가겠습니다. 옥류동은 자 인왕산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동네 어귀는 서북쪽이 아늑하게 숨어 있고 동남쪽이 입을 벌린 채 열려 있다. 그 뒤로 막 여러 가지가 보이죠. 천문만호, 천개 문과 만개. 여러분 그 지하철역 중에 천호역이라고 있지 않나요? 옛날에 그 천개 그 뭡니까 집이 있었다는 뜻이 실제로. 천호역이라는 게 그 일천할 때 천자고요. 집 호자를 써요. 정말 천호역. 하여튼 천호가 구불구불 내려다 보인다. 집값을 물었더니 500냥이다. 그 땅을 사서 지세에 따라 몇 칸의 집을 지을 계획했다. 기와 덮고 회칠하고 꾸미는 일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다. 푸른 회나무를 심어 그늘 두르고 벽호등을 뭐 심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그래서 파추 한 뿌리를 왼편에 심어 빗소리를 듣고 울타리 아래 뽕나무를 심고 무궁화 해당화를 심어 빈틈을 메운다. 이 땅을 매입하여 내 집을 짓는다면 3천냥에 지나지 않으련만 오매불망. 이게 안 지나서나 잠자나 잠깨나 잊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매불망이라는 게. 고심한 지 10수년이 되도록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그냥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나이가 먹으면 시골에 이렇게 막 땅을 사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이런 데 좀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런 어떤 이 정원 문화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이제 10번에 나오는 게 내 집을 찾으려면 이렇게 나왔죠. 내 집을 찾으려면 안이 묻고 못 찾는다. 그 다음에 촌 이름은 이렇게 나왔죠. 이화촌이. 그러니까 이화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오얏니자잖아요. 오얏니자. 네. 오얏꽃이 피는 촌이고 당 입은 매월당이다. 매월당. 매월당 유명하잖아요. 매월당이다. 김시습이라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김시습이라고는 금성옥진이라고 나왔는데 뭐 문 앞에 삽살개. 지금 이 장르는 다 예수필인가요? 아니 이거는 지금 뭡니까 그 시조 형태를 쓴 거죠. 내 집을 찾으려면 시조 조선 후기쯤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사설 시조 계열에 들어가는 거니까. 왜냐면 마지막에 동자야 빼고는 엄청 다 길어졌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설 시조 형태예요. 왜냐면 3434, 3434, 3543이잖아요. 그렇게 간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월당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김시섭만 있는 건 아니고요. 김시섭이 이제 김시섭은 조선 초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문 앞에 청삽살개가 눕고 이런 얘기죠. 수양 단장에 이게 드리울 숫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 양 버드나무가 들이운다는 거 수양보들이 단장 짧은 담장 안에 앵무새 공작 깃들고 푸른 소나무죠. 위에 백학 하얀 학이죠. 백학이니까 이 안고 이화 도화 만발한데 그러니까 오양꽃과 복숭아꽃이 만발한데 와서 물으면 이 아리로다는 요즘 말로 알 것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자야 일후에 그러니까 훗날이라는 뜻이 일후라는 게 여기 일후자는 좀 설명드릴게요. 이 후자는 뭐가 가냐면 디후자예요. 디후자. 왕후나 있을 때 아니 여기 왕후 할 때는 이제 이 후자를 쓰지 않고 그때는 다른 후자 쓰고 그러니까 일후자 할 때 이렇게 쓰면 디후자거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후라는 거는 그 훗날 왕후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갖고 예수. 하여튼 그래서 일후라는 것은 훗날에 선관이 오셔서 물으면 후원 별당으로 오게 해라. 이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는 곳은 완전히 신선세계에 있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내가 사는 곳이 너무나 후원 별당이 여러분도 그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비원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가보면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 뭡니까 창덕궁이든 뭐 경복궁이든 이런 데 저녁에 이렇게 개장을 한다는데 그게 광클릭을 해도 안 된대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제 저녁에 한번 야경 한번 보려고 낮에 갔을 하는데 땐 별로였어요. 가보셨어요? 네. 아. 최근에. 갔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갔는데. 근데 멋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안 이뻤어 후원이. 그래요? 하여튼 창덕궁이나 이런 데가 되게 밤에는 좀 멋있대요. 저도 저녁에 가보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내가 사는 곳은 결국 완전 신선 세상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내 집을 찾으려면 안이 묻고 잘 찾나니. 안 묻고 안이 묻고 무에다 디귿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묻고 잘 찾는다. 위에는 못 찾고 밑에 잘 찾네. 그러니까 안이 묻고 못 찾나니. 그러니까 이걸 아마 대조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는데 촌명은 이화촌이고 당호는 매월당이다. 우편은 해석 한자 다 알겠죠. 우편은 송나무 송정이고 좌편은 중림이죠. 대나무 숲이에요. 이거 그다음 뭐예요? 살인문 시자 시문의 살인문에 삽살개 주렴단장 그거 한자 써놓으세요. 주렴단장 안에 앵무공작이 깃들여 있다. 주렴단장 앵무공작인데 주렴단장 뒤에도 나와요. 뒤에 설명 좀 드릴게요. 그곳에 청악 백악 넘는한 곳이 내 집이다. 이 뻥도 엄청나죠. 그곳 안에 푸른 학과 흰 학이 넘나.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옛날 사람들은요 학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학이 뭐냐? 자, 어디죠? 정철이
쓴 시에도 학 여기 학 많이 나오죠. 가게. 현대 사회에 나오는 네. 그렇죠. 한국은 학생이. 박사님 근데 근데 그 학교는 또 다르죠. 이거는 약간 자유의 의미로. 박사님 근데 네. 작년에 고전의 이해와 올해 고전의 이해 교수님이 예. 좀 발전하셨어요. 어떻게? 해석 부분이 어떻게? 박사님의 시기에 약간 아니 학, 이런 식으로. 학을 좀 중점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학에 대해서 약간 배제하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의- 작년에 의미를 막 그렇게 서로 아 올해도 또 들으셨어요? 아니 올해는 안 그러니까. 들었지만 작년에 얘기한 음. 학습부장님 얘기가 그렇죠. 맞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학에 중점을 두고 약간 더 뭐라고 고찰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생각이- 공부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저는 한문학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거기 보면 학만 가지고도 학의상 가지고도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해보고 그 논문을 학의상 가지고 써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어쨌든 학이라는 게 신선세계로 가게 하는 매개몰래 의미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요약을 좀 써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은 뭐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조선 전기에서 볼 때의 식물과 조선 후기에 볼 때의 식물의 관점이 좀 다르다. 여기서 이제 그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 조선 전기에는 어떤 식물의 가치의 의미에 초점을 둬요. 가치. 근데 이 조선 후기는 가치의 의미에 초점, 그러니까 가치에 초점을 두면 이념으로 따지겠죠. 이게 가요? 이념적인 것에 중점을 두겠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가치에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뭐예요? 유흥, 뭐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후기라고 썼네. 빨리 써. 조선 초기. 조선 초기에는 가치에 초점을 둔다. 이 식물을 볼 때. 그래서 이게 이념으로 이게 정립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조선 후기로 가면 가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흥이야.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신선세계가 어쩌고 일상화 감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 138쪽에 나오는 정원 문화의 형성과 대중적 욕망 나왔죠. 욕망. 이 욕망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념이 아니라 일상화하고 감각화해서 유흥의 공간으로서 만드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것도 재밌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글씨는 한 사람이 썼거나 누가 따라 썼거나 이건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약간은 이제 다른 의미로 미상이니까, 여기는 요거는 미상이니까 뭐 약간 패러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미상이라는 거는 작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디가 들어가. 그렇죠. 좀 패러디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을 그대로의 어떤 걸로 보는 거네. 그렇죠. 이제 그림을 그대로 뭐 것이라든지 이런. 네, 그러니까 조선 전기로 가면 식물 가지고 사군자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측면을 본다면 조선 후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이 노는 공간이야. 그리고 완전히 이곳이 내가 살 수 있는 신선 세계의 공간이야. 이런 것에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군자 이런 거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매낭국족이라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식물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좀 부여한다. 예를 들자면.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인격을 부여하기보다는 이곳이 노는 공간이야.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막 나는 신선 세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멋지게 노는 공간이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이 별장이라고, 별장 쉽게 말하면 별장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좀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한 것도 그렇게 재미없진 않으실 거예요. 인간과 자연과 인간과 식물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